근데 저는 열차와 관련된 역사가 되게 재밌다고 느끼는 게 옛날에는 유러피언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언제 생겼어 그럼? 철도가 생기고 난 다음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생각나세요? 운전하고 다니면 미리 공부를 해야 되잖아, 내가. 맞아요. 지도를 봐야죠. 스마트폰 초기에도 GPS라는 기술 자체가 이렇게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우리 박지영 박사님 네, 나오셨으니까 또 나왔어요. 기술 얘기 또 하는 거죠. 중간에 할게요. 사실은 기술 얘기 한다 그러고 막 모셔놓고서는 그냥 아무 얘기나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뭔가 좀 떠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네. 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어요 이제. 맞아요. 그럼 이제 휴가 가야 바캉스, 휴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네. 야, 너무한다. 양심도 없지. 4월에 방학생이라고 그냥. 요즘 해외여행 가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근데 너무 3인칭 시점으로 얘기했네. 너한테 1인칭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1인칭 몇번 시점으로. 갔다 왔지? 네. 몇 제가 번 갈 가보니 거지? 네.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공항 지금 갔더니 공항 사람이 많다. 많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지난번에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사람이 많다고? 아니, 요새 우리가 뜸한 것 같아. 요새 연락 안 하네. 왜 문자 안 해? 그래갖고는 내가 얘한테 조금 소홀했나? 그래갖고 그러더니 한 봤더니 동경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민망하니까 나한테 이제 얘기 안 하고 갔어. 찔려갖고. 찔려갖고. 그리고서는 한참 동안 얘기 못 하니까는 찔려갖고 문자에서 요새 좀 소원한 것 같아. 문자를 안 하네. 예, 아주 그냥 네. 왜냐하면 통계로 나와 있어요. 아야타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보니 요즘 항공 여객 규모가 2019년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다시 올랐더라고요. 당연히 공항에 사람이 바글바글하죠. 정주영 회장님이 임자 해봤어? 전 늘 해보는 거. 그렇지. 공항에 가봤더니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공항이 막 텅 비었던 그런 뉴스 나오고 그럴 때 기억하시죠? 맞아요. 네, 면세점들 다 문 닫고 뭐 많은 분들 쉬시기도 하고요. 그 스튜어디스 분들이나. 근데 진짜 옛날 일로 이제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난달 말에는 제가 교토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쿄를 또 다녀왔어요. 네. 발음이 비슷한데 일본에 사십니까?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와 근데 진짜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네. 한국 사람들도 일본 많이 간다고 요즘 네. 그러는데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중국 사람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꽃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일본의 벚꽃 네. 시즌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너무 이르긴 하지만 또 여행 계획 세우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잖아요. 그치. 네. 늘 계속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치. 일주일에 한번 세우지. 그게 또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다 알아요 이제. 네. 그런데 여행 계획하면은 뭐 항공도 있고 숙박, 식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 어떤 거에 신경을 제일 많이 쓰시는지? 저는 식사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먹는 거에 그렇게 목매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렇지. 뭐 맛집이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찾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냥 가지. 뭐 1시간 줄 서 있고 뭐 2시간 줄 서 있고 이걸 절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삿포로 갔을 때 오타루에서 그 르따오 치즈케이크인가? 줄 서 샀잖아. 진짜 내가 절대 안 하는 짓을 한 거야, 사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는 휩쓸려갖고서는 거기서 기다리다 보니까 또 우리 애들이랑 나랑 한 자리에 앉으면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 딱 앉아있다 보니까 멍하고 기다리다가 계속 기다렸었는데 다시 간다면은 뭐 절대로 안 그럴 것 같고. 그래도 먹고 엄청 좋아하던데? 맛있었어. 맛있어. 근데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면 저는 대신에 숙박은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호텔을 뭐 정말 좋은 막 이런데라기보다 뭐 일단은 어느 수준도 되고 그리고 뭔가 캐릭터가 있는 그런 호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작년에 런던 갔을 때 묵었던 호텔 그리고 스코틀랜드 갔을 때 묵었던 호텔 이런데 아직도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부티크 호텔들이었죠? 부티크 호텔 되게 맞아. 좋아요. 그런 데가 네. 좋아요. 근데 나랑 여행 같이 다녀야 될 것 같아. 왜요? 나도 음식 먹는 거 이런 거 찾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진짜요? 일단 호텔이 저도 제일 중요해요. 근데 같이 가면은 뭐 맛있는 것도 찾아가서 먹지 않고 구경도 안 하고 호텔에만 있다 오는 거 아니야? 호캉스인데? 호캉스를 외국까지 가서 해. 그러니까. 우리 은하님은 저는 뭐 골고루 신경을 많이 쓰요. 많이 다시 쓰지. 네, 그러니까 여러 그치, 자꾸 다니지. 네. 사실 먹으러 갈 때도 가끔은 있죠. 미쉐린 가이드에 보면은 미쉐린 별셋 받은 식당들. 네. 그럼 그 식당들은
그 식당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행을 기획하기도 한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제일 이해가 안 가. 이번에 교토 가서도 100년 된 우동집이라고 해서 1시간 반을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데는 또 예약이 안 되고 꼭 줄을 서야 줄을 되잖아요. 섰죠. 맞아. 네. 그런데 줄 서 있으니까는 몇 분들은 중간에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계속 기다렸죠. 그래서 어떻지? 맛있던데? 1시간 반 맛있겠지, 기다리면 그럼. 1시간 반 기다리면 배가 뭐든 고파, 맛있어. 일단. 아, 배고파서? 응. 근데 요즘은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저도 식사 이런 거보다는 식당도 예약도 귀찮고 줄 서기도 귀찮은데 저는 비행기 자체에 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편안한 비행이 될 것인가. 그래서 복도석을 예약을 한다. 그다음에 항공사 기종도 비행기 기종도 좀 본다. 뭐 이런 것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편안한 비행이 되려면 돈을 많이 쓰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돈 많이 쓰면 돼요. 직항 노선. 뭐 직하죠. 맞아요.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뭐 창가랑 이제 복도 쪽 얘기를 하는데 복도 선호한다. 복도석. 저는 창가 선호해요. 아, 그래? 왜냐면은 많이 안 먹잖아. 응. 화장실도 잘 안 가. 헐. 그래서 일단 그리고 비행기에서 먹고 뭐 이런 것도 안 좋아해. 되게 더부룩해지잖아요. 비행기에서 맞아요. 먹으면은. 그래서 그냥 아무도 나를 방해 안 하고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딱 창가 쪽에 앉아갖고 이렇게 딱 고개 기대고 그냥 자고 오. 그리고 영화 보고 또 자고 영화 보고. 이런 사람이 옆자리에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고의 움직이고. 메이트야. 아, 얌전히 그러니까. 몸도 작고 그러니까. 그러네 진짜. 네. 저도 비행기 타면은 이제 창가 쪽을 원래는 좋아했는데 네. 이게 또 나이랑 관련이 있는 게 진짜 딱 화장실도 안 가고 거의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상하게 자꾸 화장실을 가. 그래서 이제 복도 쪽으로 옮겨 앉아야 되나. 좀 슬퍼. 아, 그러네요. 이상해요. 이상해. 오.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순환이 잘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아, 비행기 시간이 그러네. 막 열 몇 시간인데 화장실 한 번도 안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서워. 그러다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비행기 타면 비행기 뜨고 나면은 그 와인이나 뭐 이런 거 주잖아요. 네. 네. 그거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자요. 오. 아, 그 다음에 식사 같은 건 잘 안 하고. 네. 아, 술김에. 그렇지. 저도 타면 와인 한 잔 하고 싶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컨디션 문제로 별로 안 참는 좋은 거라 편이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대신 이제 중간에 한두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려고 뭐 노력을 건강한 하죠. 습관? 그렇죠. 거짓말하지 마. 어? 아니야, 이거 중요해. 왜냐면 나는 비행기에서의 루틴이 굉장히 내 인생에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편이에요. 출장을 좀 많이 갔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네. 내리기 전에 그거 이렇게 팩 뭐죠? 이렇게 얼굴에 붙이는 거. 아, 시트지? 마스크팩이요? 마스크팩. 네. 아, 그것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러고 사세요? 저 최근에 그거 시작했어요. 내리기 전에 이제 하고 내리면 아무래도 좀 약간 피로도 풀리는 것 같고 네. 그렇더라고요. 또 좋더라고 촉촉해지고. 막 줄줄 흐르잖아요. 흐르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싫어갖고 팩을 못 하겠어. 할 때 막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그쵸. 액이. 네. 그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못 하겠어. 아, 저는 안경을 쓰기 때문에 사실 안경 때문에 귀찮아서 잘 안 하고요. 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던 표정으로 지금 저를 그러니까. 쳐다보고 네. 계시는데. 예. 근데 게을러서. 비행기가 점점 싫어지긴 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어디에 앉아야 되냐 신경을 더 쓰는 편인데 진짜 무슨 이렇게 에어 무슨 터널 이런 걸로 슉 순간 이동하는 그런 거 있잖아. 빨리 그런 거 나와서 눈 뜨면은 그냥 파리에 와 있고 이랬으면은 맞아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싫었던 기억이 뭐냐면 예전에 출장 다닐 때 브라질 출장을 가면 어우, 힘들었겠다. 직항으로는 못 가고 이제 갈아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파리까지 한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한 7시간을 또 그 샤를드골에서 헤매다가 다시 그 샤를드골에서 상팔로 가는 걸 타면 12시간이 다시 걸리거든요. 와, 그러면은 정말 다시 비행기를 타기 전에 가슴이 벌렁벌렁. 너무 타기 싫다. 나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몸이 안 좋을 때는 비행기 뜨고 내릴 때 멀미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그 컨디션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막 비행기 타는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여행 갈 때 왜 우리가 직항이 있는 곳으로 특히 여행 출장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여행은 직항 있는 데를 그쵸. 많이 선택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수십 년 전에 신혼여행을 갈 때 그때 몰디브에 직항이 없었어요.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한때 생기지 않았었어요? 아니요. 싱가포르나 그런 데서 갈아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때 뭐 되게 가고 싶더라고요. 사진 같은 거 보면 멋있죠. 네, 너무 예쁘죠. 그렇죠. 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야 저기를 지금은 못 가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음적 그리고 또 제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여행을 가자. 네. 로 약속을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몰디브 못 가봤어요. 아. 가라앉기 전엔 가야 될 텐데. 가기 싫으신 거 아니에요, 같이? 혼자 갈까? 같이 갈래요? 그럴까, 우리? 가서 누워만 있으면 돼. 딴 거 안 해도 맞아, 돼. 어차피 몰디브 아. 그러니까 호텔만 좋으면 돼. 그러네. 근데 살 좀 빼고 딱 갑시다. 수영복 입어야 되니까. 그런데 장거리 비행하고 나면 시차가 생기잖아요. 그치? 그런데 각자 그럼 시차 극복하는 노하우는 있으세요? 저는 시차 별로 없어요. 오, 좋겠다. 되게 희한한 것 같아. 음. 그래서 물론 뭐 좀 중간에 이렇게 졸리고 좀 빨리 졸린다든지 그치, 그치. 아니면 너무 일찍 일어난다 이런 거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서 운동을 하지. 막 5시 일어나고 또 뭐 운동을? 6시 일어나고 에이. 나이가 드니까 시차가 점점 길어지던데 시차 경험하는 기간이. 아 그래? 그러니까 하루면 끝날 거를 뭐 3일씩 걸린다는 그렇지. 얘기지? 응. 근데 저는 옛날부터도 그렇게 시차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타고났나 보다. 국제 정치를 연구하기에 최적의 그렇지. 바디 아닙니까? 근데 맨날 국제정치 연구는 이제 이 동네에서 하고 가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뭐 다니는데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은 없고 옛날에 한때 그거 유행했었잖아요. 멜라토닌이라고. 맞아. 아, 그렇죠. 근데 효과가 있나? 나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먹으면 안 좋대. 아, 그래요? 진짜요? 왜냐면은 뭐 비행을 하다가 약간 좀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머전시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네. 그때 취해갖고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안 그 된다는 정도로 거지. 그게 효과가 좋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안 먹는 게 좋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지영 박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렇게 이 별로 시차 때문에 고생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그 대신에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중간 졸립고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들어가서 쉬어요. 출장 중에도 이제 중간에 약간 비는 시간 있으면 보통 이제 여기 갔으니까 어디 가보자 막 사람들이 이러잖아. 근데 나는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딱 내 스타일이야. 어떻게? 완전 맞아. 그러다 쉬고 그다음에 여행 다닐 때도 뭐 많이 보러 돌아다니지 않아요. 쉬는 거 위주로 시차가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오늘 한국 여행 오면- 메이트 그러니까. 맺어지는 건가요? 그러고 여행 메이트라고 맺었는데 호텔에만 있다 와. 왜 호텔 가는 거야? 메이트야 그러면. 시차 있어요? 시차 있어요. 시차 있어서 출장 다닐 때는 그 현지 시간에 맞춰서 비행기에서 미리 부터.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유럽에는 보통 내리면 저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타자마자 조금 자고 유럽의 낮 시간일 때는 다시 계속 깨고. 깨어 있는 커피 마시고 뭐 영화 보고 노력을 근데 좀 많이 비행기에서 하죠. 계속 깨 있으면은 그것도 괴로운데. 그렇죠. 근데 그래갖고 어디서 봤는데 아랍계 항공사 있잖아요.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뭐 카타르라든지 이런 항공사가 유럽에 갈 때 좋대요. 그냥 저녁에 떠난대.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면서 자고 저기 뭐 파리라든지 이런 데 떨어지면은 그거는 그렇게 늦지 않다 그러더라고. 오전 뭐 이런 때니까 그럴 좀 수 보고 있겠네요. 그래서 그 항공편을 이용하면은 시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카타르 항공이나 아랍에미리트 항공에서 뭔가 좀 주면 좋은데 말이야. 뭐 티켓 하나씩? 대한항공만 애용하고 있어서 국적기만 사랑하고 있어요. 네. 이 비행기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거 힘들고 뭐를 떠나서도 어쨌든 떠난다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되나? 되게 기쁜 일이잖아요. 뭔가 그렇죠. 이게 마음에 이건 어려운 고민 이런 거 다 놔두고 내가 훌훌 떠난다. 네. 비행기가 뜨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공항에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정말요? 비행기 보러? 응, 비행기 보러. 자기는 비행기가 이렇게 뜨고 내리고 하는 걸 보면 막 행복하대요. 정말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걸 보러 공항에 놀러 가. 영종도에 사셔야겠는데요. 그렇죠. 네. 저도 비행기는 늘 뜨는 거 신기한 것 같아요. 와, 이게 이렇게 무거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싣고 그치. 저 같은 등치가 있는 사람들 싣고 어떻게 뜨지? 나 쇳덩어리가. 공중부양도 안 되는데. 그렇죠. 놀랍죠. 그거. 그러니까요. 어떻게 뜨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과학적인 이 원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로켓 같은 건 별로 안 신기한 게 이게 추력을 막 추진체. 반대로 네. 엔진을 가열하면서 이 반작용으로 이게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밑으로 팍 이걸 힘을 주면 위로 뜨는 거니까 네.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근데 비행기는 힘을 주는 건 뒤로 주는데 네. 엔진 이게 뒤로 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가는 거는 이렇게 떠 있잖아. 그럼 이게 떠 있는 건 도대체 왜 떠 있을까?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궁금했는데 물어볼 때도 별로 없었고 어디 물어봐야지 생각하고 있다 까먹었어요. 그죠? 그게 항상 네. 궁금하면서 되게 신기하긴 해. 경이롭다 하면서도 되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 압력차에 의해서 뜨는 거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밑에 부분이 압력이 더 높고 윗부분이 압력이 낮아지면서 그 압력이라는 것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물체를 밀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얘가 뜨는 거예요, 비행기가. 근데 얘가 왜 압력차가 생기냐면 그 비행기 날개 있잖아요. 네.
날개가 위쪽은 조금 곡선으로 생겼고 아래쪽은 편편해요. 그래요? 다음에 타면 봐야겠다 한번. 날개가 그런가요? 비행기 보러 갈래, 우리? 긴 날개가. 어. 그러면서 이제 공기를 가르고 얘가 가잖아요. 네. 그 얘기는 얘가 공기를 가르고 가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공기가 흐른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기가 똑같은 시간 내에 위쪽은 더 길게 흘러야 되고 더 빨리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곡선이니까. 그리고 네. 밑에는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되니까 더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근데 이제 속도가 빠른 때 보니까 압력이 낮아지더라. 네. 혹은 압력이 낮은 곳에서 유체가 빠르게 흐르더라. 요런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1700년대 스위스에 살던 베르누이라는 과학자 겸 수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발견을 하고 또 이거를 식으로 풀었네. 정리를 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체역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면 얘가 뜨겠다라는 네. 걸 계산을 해가지고는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체역학 공대 나오신 분들은 다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유체역학이. 공부를 하신 거죠? 그렇죠. 시험도 봤지 막 이렇게 풀어갖고 근데 되게 잘하고 싶었는데 네. 못했어요. 그거 되게 어려운 과목이야 진짜 유체역학이. 그래서 어쨌든 이게 유체 압력 차이에서 네. 비행기를 띄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간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한 700톤 된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무게가. 비행기가? 근데 옛날에는 사실 비행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1700년대에 프랑스에서 처음 그런 걸 만들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내려오고 어떻게 올라오고 이걸 못했대. 그래서 뭐 날씨에 맡기기도 하고 좀 약간은 불안정한 약간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이제 비행선이나 비행기 개념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건너오면서 이제 과학기술 발전하고 또 전쟁 나고 뭐 이러면서 사실 이제 비행기라는 것이 막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제트기라고 하죠. 예. 제트기, 예. 그치. 지금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그치, 수준은 그치. 제트기. 근데 비행선 하면 난 좀 무서워요. 왜요? 옛날에 그 1937년인가 힌덴부르크인가 그거 이렇게 팍 터져갖고 사람들 다 죽고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 네, 그래갖고 좀 무서워. 근데 비행기 사고도 종종 났는데 네. 이제 사고가 나면 다 죽으니까 비행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또 이 비행기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한 거지. 무조건 전쟁이야. 전쟁하면 하여튼 뭔가 발전은 해. 근데 좀 씁쓸하긴 해. 그러고 그렇죠. 보면. 예. 그래서 전후 52년에 첫 번째로 상용 비행기가 떴다 그래요. 이름은 브리티시 드 하벨란드 커밋? 보통은 줄여서 커밋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비행기가 엄청나게 뭐랄까 내부가 널널했대. 호화스럽고 마치 무슨 응접실 같이 널찍한 소파 같이 생긴 의자에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타고 다녔다 그러는데요. 그때 언제부턴가 완전히 사람들을 닭장같이 맞아. 모아서 이코노미석을 똑바로 운영하면서 앉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코노미 증후군도 있잖아. 그게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처음에 그게 상업 비행기 나왔을 때는 정말 돈 많은 사람만 그럼요. 탔거든요. 아, 그렇겠다. 그 사진 같은 거 되게 많아요. 그거 보면은 막 무슨 칵테일 새우 이렇게 막 대접하고 있고 샴페인 들고 있고 진짜 정말 지금 같은 그게 아니야. 전부 다 퍼스트 클래스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약간 그래서 카트로 이렇게 밀고 다니고 그러니까. 네, 승무원이. 그랬는데 1970년대 들어와갖고 규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소수만 독점을 하다가 이제는 규제를 풀어놓으니까 경쟁이 생기잖아요. 경쟁이 생기면서 이제 이제는 고급스러운 어떤 그 굉장히 상류층만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확 풀어야겠다. 대중들도 이용을 하게야겠다.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니까는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닭장 같은 곳에 우리가 이렇게 얌전히 앉아있는 거지. 미국 비행기 타면은 사실 이렇게 풍채가 좋은 분들도 많잖아. 스튜어디스 중에. 가끔 이렇게 이러고 졸고 있는데 어깨 쑥 시키고 그분의 엉덩이가 이렇게 딱 치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치. 맞아요. 그래서 참아야지 그래도. 고개를 이런 내민 내가 잘못이지. 그렇지. 자기 자리에 갇혀 있어야지. 그렇지. 있어야 되는데. 비행기가 대형화된다고 이제 하니까 이제 대형 비행기의 상징인 A380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 연초에 뉴욕을 갔었는데 갈 때는 보잉 747을 타고 올 때는 A380을 탔더니 그게 아직도 있어? 그랬더니 이제 그게 2층이죠? 네 얼마 후에 이제 은퇴한다 그러더라고요 스튜어디스분이. 그 비행기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거든요. 맞아. 야 이거 뭐 하늘을 나는 뭐 응접실 뭐 침실 막 이러면서 사실 2000년에 이제 개발이 됐고 그 이제 직후에 싱가포르 에어라인에서 처음으로 샀었고 대한항공도 그 들여와서 파리랑 뉴욕 노선 이렇게 좀 사람들 많은 노선에 이제 썼고 2층 전체가 다 비즈니스석으로 운영했고 바도 있고 그랬는데
효율이 안 돼서 이제 퇴장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불명예 퇴진이라 그러더라고요. 비행기가 한번 어떤 그 프로토타입이 개발이 되면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데 경제성이 도저히 떨어져서 운영을 못하는 에어버스의 약간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타봤었거든요. 옛날에 그 연구원에서 일할 때 이제 출장을 갈 때 탔는데 신났지. A380 막 타봐야지. 그렇지. 이러고 갔어요. 그때는 그랬어. 근데 내 옆에 중국인 사업가로 보이시는 풍채 좋은 아저씨가 앉으셨어. 다리 쩍 이거는 기본이고 이분이 코를 이렇게 푸셔. 근데 이렇게 휴지에다 푸시는 게 아니고 바닥에 푸시는 거예요. 아 정말? 그냥 되게 직접? 놀랐어요. 이러고 그러고 아 직접이네. 직접. 그래서 이거 너무 괴로운데. 어. 그래서 나 그때 바에만 가 있었어. 강적인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실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출장으로 가는 거였으니까 그때 비즈니스를 탔던 거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타는 것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널찍하고 편하고 이런 것도 그렇지. 있고 나갔을 땐 짐이 빨리 나오는 거 이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다. 근데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근데 너무 비즈니스석이 많으니까 한참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A380은 늘 그 내릴 때 그런 문제를 많이 경험을 하죠. 그래서 굳이 이걸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행기 기종이 뭔지 엄청 따져서 하는데 별걸 다 따진다. 그러니까. 요즘 좋아하는 거는 보잉의 747-8i. 그래서 이제 장거리 비행 때는 가능하면은 그 기종이 있는 걸로 타려고 하고요. 왜 좋아? 그게? 그러니까. 궁금. 좌석 배치 같은 것들도 제일 좀 편하게 돼 있고요. 어떻게 돼 있는데? 약간 엇갈려서 이제 좌석 배치가 돼 있어서 이제 옆에 사람과 가장 그 프라이버시가 잘 존중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뭐 보잉도 비용 절감에 의한 그 안전 불감증이 자꾸 사고 나죠. 네. CEO가 이제 물러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비행기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 그 옛날에 영화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그 톰 크루즈 나오는 톰 크루즈와 더스틴 호프만 나오는 레인맨이라는 영화. 네. 거기 레인맨의 형 더스틴 호프만이 막 읊어대는데 이제 빨리 단거리 비행하려고 공항을 이제 데리고 갔더니 쫙 이제 비행기 사고의 역사를 막 읊으면서 자기는 절대 비행기를 타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둘이서 도로로 여행을 하게 되는 게 맞아. 영화의 그 스토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가장 안전한 항공은 퀀타스야. 그랬더니 톰 크루즈가 화를 벌컥 내면서 여긴 미국인데 퀀타스는 호주 아니야? 멜버른에서 출발해서 갈 수 없어. 이러면서 형을 끌고 가는데 비행기가 사고율이 높은가요? 그래서 내가 그 찾아봤잖아. 제일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뭐 비행기 뭐 사고 나면 다 이제 사망하니까 맞아요. 그런 거지만 사실 치명적인 걸로 따지면은 자동차가 훨씬 더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봤더니 그러니까 2020년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숫자가 1억 마일당 1.27명. 근데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은 10만 시간당 1.19명. 그러니까 단위가 달라서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하나는 마일이고 거리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전 계산하기가 싫었고. 이거 문과는 안 돼. 문과는 안 돼. 근데 이제 다른 똑똑한 이과분들이 계산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뭐 치환해갖고 어쩌고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라이프타임 뭐 이런 거 해갖고. 그렇죠. 그랬더니 뭐 자동차가 훨씬 더 사망률이 높기는 하대요. 네, 치명적으로 죽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뭘 따진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생 동안 자동차를 타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똑같은 시간을 비교했을 때 그런 건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저거 봐. 다르다 우리랑 그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건 몰라요. 타는 평생을 놓고 봤을 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훨씬 많이 타니까 사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겠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걸 따질 줄이야. 당황했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면은 사실 사고도 그렇지만 저는 좀 찝찝한 게 비행기가 사실 운송기관 중에는 탄소 배출량이 제일 높거든요. 제일 높은 게 단거리 비행이고 그 다음엔 중형 차량,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큰 차 타니까 거기서 탄소 배출량이 이제 높고 그 다음이 이제 중장거리 비행이니까 사실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어쨌거나 비행기를 타는 게 환경 오염을 가장 많이 시킨다. 왜 이렇게 많이 다녀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줄이려고 했거든요. 올해만 벌써 몇 번 다녀왔지 근데 단거리 장거리 다 다녀왔잖아. 다보스 회의 거기서 막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환경 문제 협의하는데 사람들 그러니까 백날 그거 해봤자 부자들 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가용 비행기 타고 맞아. 맞아. 다보스 근처 공항에 1,000몇 대가 자가용 비행기가 했다 그러는데 사실 비행기 요즘은 또 일회용품을 많이 주잖아요. 뭐 칫솔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면
비행기는 덜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타고 다 챙겨왔지? 네. 아니 저는 근데 사실 그거는 꼭 챙겨요. 그 실내화. 아, 왜냐면 미국에 가면 호텔에 실내화가 별로 없어. 그렇지. 미국 호텔들은. 유럽은 참 잘 주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많이 주는데 네. 그래서 미국 비행할 때는 항상 그걸 챙깁니다. 네. 여행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뭐 우리가 요즘 장거리 여행 생각해보면은 비행기 딱 하지만 진짜 그 여행이 대중화된 거 이거 시작은 뭘까요? 증기기관차? 뭐 기차겠지. 철도. 음. 마차 타고 다니는 거는 일반 사람들 못 많이 하니까. 여행을 음. 못했겠죠. 역시 근데, 기차가 사람들의 이동성을 가장 그렇죠. 근데 높인 거. 더 옛날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아주 옛날에 이동성을 증가시킨 거는 진짜 제일 중요한 인간의 발명품 뭐인 것 같으세요? 바퀴. 말을 말을 발명했냐? 내가 조물주야. 이런 거 얘기하면 진짜 요즘 죄송해요. 공학자, 네. 뭐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 되게 불쌍한데 음. 옛날에 그 바퀴 하나 만든 사람은 물론 이제 누가 네. 만들었는지 전해지지는 않아요. 네. 근데 얼마나 혁신적이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사람들한테 주변 동료, 뭐 가족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친 거네요. 그러고 얼마나 기뻐했겠어 그 사람들이. 막 처음에 몰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기가 뭘 만든지. 음.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이걸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네. 그냥 굴렸대요. 그러니까 어디 굴러가니까. 아.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무거운 것들을 놓고 운반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피라미드 그렇지. 세울 때. 예, 그랬다고 하더란데 이게 한 기원전 3,500년경쯤에 네. 바퀴를 이제 누군가가 나무 바퀴를 이제 진짜 축이 있는 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천재다. 그러니까 그때 천재 취급 받았을 거야.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특허를 내고 돈을 벌었어야 되는. 그런 그 돈은 못 본 거지. 심지어 누군지 남아있지도 않아. 아, 그러네요. 그래서 되게 바퀴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어쨌든 네. 우리가 바퀴가 있음으로써 철도도 있는 거고 그치. 자전거, 네. 자동차 다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이제 뭐 계속 개발을 해오다가 1800년대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1865년인가 35년인가 이때쯤 고무 타이어가 나왔대요. 오. 던롭. 오, 던롭. 우리 타이어 지금도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고무 타이어도 만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퀴가 굉장히 중요한 운송 수단이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혁신을 이뤘다라는 걸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 장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아마 이제 더 혁신을 해서 바퀴 없이 우리가 운송수단 쓰잖아요. 비행기도 그렇고 뭐 그렇죠. 배도 그렇고 이제 자기 부상 열차 이런 것들은 바퀴 없이 하고 네. 있으니까 그렇구나. 근데 저는 열차가 정말 그 관련된 역사가 되게 재밌다고 느끼는 게 제가 옛날에 책 하나 읽었는데 유러피언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럽 사람들 하면 이게 유럽 대륙 딱 생각나고 거기 영국도 유럽에 사실은 들어가지 막 이러면서 생각하셨는데 옛날에는 유러피언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생겼어 그럼? 나중에 철도가 생기고 난 다음에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한 학자의 얘기긴 한데,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유럽이라는 그 대륙이 역사를 쫙 통해서 봤을 때 뭔가 국가, 국민국가, 주권 뭐 이런 게 나온 거는 그렇게 얼마 안 되거든. 그러니까 보통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정치학에서는 뭐 30년 전쟁을 거치고 그리고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고 그리고 나서 뭐 국민국가, 국가, 주권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왕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물론 중요하지만 왕보다도 내 바로 위에 있는 영주라든지 여기를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명주를 가깝지. 쥐고 있는 것은 영주다. 그렇지.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뭐 국가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그리고 나서 철도가 깔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큰 유럽 그리고 우리 유러피안 이런 정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철도가 깔려 생긴 거냐? 근데 그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함께 경험을 하고 그 책에서 얘기했던 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오페라야. 오페라가 왜? 그러니까 오페라가 당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오락인 거지. 지금 우리가 영화 보듯이. 그렇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로시니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공연을 이제 하러 가는데 옛날에 모차르트니 이런 사람들은 마차로 마차 타고 가니까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가기에. 열차가 생겨놓으니까 되게 많이 순회 공연을 다니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문화를 이 사람들이 함께 다 공유하고 즐기다 보니까 동질감이 생겼다는 거지.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유러피언이라는 정체성 이걸 이제 가지게 됐다. 뭐 우리 그 학생 얘기예요. 때 유레일 패스라는 거 들고 유럽 맞아, 전역 맞아. 기차 여행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선 든 생각이 2015년인가 이 파리에서 오페라 극장인가에서 테러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때 한창 막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프로필 사진 같은 거에다가 프랑스 국기 같이 해갖고서는 그렇지.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도의 뜻을 표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갖고 레바논인가에서 또 테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내가 이제 얘기하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차별적이다 뭐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프랑스나 파리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심리적인 거리감이 훨씬 더 좁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거기도 가봤고 거기 문화도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훨씬 더 가까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라든지 상처가 확 와닿는데 여기는 우리가 많이 못 가봤고 공유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지. 특히 파리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쵸, 굉장히 그쵸. 유럽 여행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파리니까. 맞아요. 파리에 가서 뭐 거기 샹젤리제 거리에 뭐가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 하다 보면 서로 얘기할 거리들도 많고 되게 가깝게 느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난 호텔방 털린 생각밖에 안 나는데. 파리에서? 네. 호텔에서 제가 열쇠를 잘못 흘려갔고요. 그 열쇠를 가지고 누가 제 호텔방으로 들어가서 왕창 다 털렸어요. 그런데 그 도둑이 여권이랑 신용카드를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무사히 귀국은 했다는. 여권은 뭐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었을 네. 거고. 신용카드도 금방 요즘은 이제 불실신고 그쵸. 하니까 예, 예. 안 가져갔더라고요. 그 몇 년? 한 2017년? 근데 키가 네. 보통 이거 띡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몇 호 써 있는 것까지 같이 네, 그냥 네. 너무 많이 다녀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아, 일을. 그렇죠. 네. 한 100번쯤 다녀야지 한번 일어날까 말까?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 들어봐 이런 거.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유럽에서는. 하여튼 철도가 생활을 정말 많이 변화시킨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고속열차 나오면서 정말 생활이 많이 변했거든요. 저희 그 부모님 고향이 대구인데 어렸을 때는 새마을호나 뭐 무궁화호 타고 대구를 내려가는데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다. 새마을호. 그죠. 무궁화호. 비둘기호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PD님이 약간 화석을 보는 듯한 그런 표정. 그런데 그때는 대구에 당일치기로 갔다 온 생각을 별로 못했거든요. 그럼요. 네. 가면은 무조건 하룻밤 자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KTX 생기면서부터는 무슨 경조사 생겼을 때 그냥 일주일 하루만 내면 되니 정말 생활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삶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이 철도가 생기면서 뭐가 생겼냐? 이동 공간의 한계가 넓어진 것도 있지만 시간 개념도 생긴 거예요. 오.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 지역마다 약간 시간이 조금씩 달랐대요. 자기들이 지키는 시간이. 근데 이제 철도가 떠나갖고 승객들을 태우고 가고 하려다 보니까 하나의 시간이 필요한 그렇지.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시간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런던의 그리니치 전문대 시간이 딱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 그리니치 전문대의 시간 기준이다. 뭐 그렇게 했을 때 왜 영국이야? 미국이 최고 아니야? 막 이랬었거든. 철도가 영국에서 시작된 거랑 같잖아. 그치. 그래서 나중에서 그걸 알았어. 왜 그리니치인지. 근데 그 전까지는 왜 미국이 아니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하긴 예전에 유럽의 뭐 작은 마을 같으면은 교회에서 종 땡땡땡 맞아. 치면 네. 12시인가 뭐 그치, 그냥 그치. 그랬을 텐데 밥 먹어야 되나? 막 이러고. 열차 시간표가 있으니까 꼭 시간을 지켰어야 되겠네. 그 지금은 디지털로 다 나오지만 네. 예전에는 그 유럽에 있는 그 철도역들 가보면 네. 정말 정확하게 시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걸리는 시계들이 굉장히 이 정확함과 이 기술의 상징 뭐 또 오. 이랬던 것도 있었던 상표가 거죠. 나올 것 그러면서 같은데. 상표 얘기 안 하고 이제 스위스 시계들이 스위스 시계. 기차들이 정말 정확하죠. 네. 그렇지. 그래서 유럽 대도시들 좀 오래된 도시를 가보면은 오랫동안 수도였거나 그리고 철도역이 있어 거점 도시가 됐거나 그러면 진짜 오래된 역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딱 보면은 거기에 되게 애정을 갖는 게 보여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런던 같은 데 가면은 세인 팡크라스라든지 또 패딩턴. 네. 갑자기 그치. 곰 생각나는데. 패딩턴 정말 많이 갔던 역인데. 그리고 뭐 벨기에 같은 데도 레오폴드 2세가 그렇게 철도를 좋아했대요. 아. 네. 그래서 이거 이어야 된다. 난리치고 해서 브뤼셀이라든지 엔트워프 같은데 딱 뭐랄까 기념비적인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뭐 철도역. 엔트워프 역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 중에 이제 하나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정말 가보면은 하나의 건축물. 정말 대단하죠. 기차는 아이들도 좋아하잖아요. 토마스 트레인. 아니 그래서 내가 한 얘기가 그거야. 우리가 그 영국은 기차의 나라다라고 네. 얘기하는 게 영국 하면 토마스는 영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예요. 네. 그렇죠. 더 카. 네. 그거 디즈니 그죠, 픽사. 그죠, 그거 미국이거든. 그거는. 자기네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를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거를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국뽕을 만드는 거지. 너무 눈물정이냐? 우리도 있긴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아기 상어.
뚜루뚜루. 나 뽀로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뽀로로도 있다. 뽀로로. 근데 이제 증기 기간 철도가 있고 네. 이게 증기 기간 선으로 넘어가잖아요. 선박으로. 그래서 뭐 19세기 이때 특히나 이제 대서양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워낙에 많았고 그래서 뭐 선박회사들끼리 경쟁도 어마어마하게 붙고 그막 호화스러운 여객선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타이타닉도 나오고 침몰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증기 기관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한 것 같긴 해요. 네. 유람선 여행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아직 젊구나. 나도 안 해봐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자주 다니길래 하나 유람선 여행이 아니, 지금은 비행기로 럭셔리에 뭐 예, 이런 저는 그런 거잖아요. 네. 탄소를 뿜뿜 배출하는 비행기를 주로 타고 다닙니다. 그렇구나. 네. 지금 여행하다 보면 비행기 타고 네. 다니는 게 우리 젊었을 때 20대 탔을 때랑 별로 달라진 게 없잖아요. 어떻게 근데 보면 몸은 힘들던데. 시간이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해요. 시간. 우리 유학 갔을 때 이때는 한국 올 때 어떤 때는 막 기장이 좀 밟나 봐. 그러면 되게 막 1시간도 막 일찍 도착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찍 도착하는 진짜 일찍 도착하기도 했어. 근데 요즘엔 일찍 도착하는 거는 없더라고요. 이게 네. 그 과속 혹은 가속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경제 속도를 좀 지키게 네. 이렇게 요즘에는 운행을 한대요. 그래서 짧아지지 않더라고 비행 시간은. 그런데다 요즘 전쟁 때문에 유럽 맞아, 가려면 2시간이 진짜 오래 늘어났죠. 걸리잖아요. 네. 돌아가야 되지. 네. 그러니까 그냥 국내 여행을 다녀야 되겠어요. 자동차 여행도 좋죠. 그렇죠. 네. 근데 경제 속도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속도가 얼마다라고 딱 정해지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안전 규정 상에 뭐 어느 정도가 안전 속도다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네. 기상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경제 속도도 너무 가속과 감속을 하지 않게 네. 그렇게 하는 게 경제 속도라 그러더라고요. 자동차도 그렇죠. 자동차도 너무 과속을 그치, 그치. 하거나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으면은 그때 연료가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전자들에 따라서 누구는 네. 굉장히 연비가 안 좋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아닌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차이 같아요. 그렇구나. 자동차 여행은 이제 하면은 내비게이션을 늘 켜고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맛집 검색 같은 것도 다 잘 되는 것 내비에서요? 같아요. 네. 진짜? 같은 차 오는데. 아니 핸드폰으로 하는 거겠지. 예, 핸드폰으로 티맵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거기에 추천 같은 것도 그렇게 돼 해서. 있고 진짜 GPS가 변화시킨 생활도 대단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 옛날에 생각나세요? 운전하고 다니면 미리 공부를 해야 되잖아. 내가 맞아요. 지도를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가야 돼. 그러고 지도도 또 너무 작게 나와 있으면 그거 보기 힘드니까 막 프린트를 했어. 네.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장으로 해가지고 옆 사람은 지도 보고, 보고 나는 읽어주고. 운전하고 그러다가 길 잘못 찾으면 막 싸우고. 맞아요. 그 어떻게 보면 낭만이었는데 그죠?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야. 지나고 나니까 낭만 같지. 요즘 무조건 구글맵 펴고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치. 너무 편하잖아요. 스마트폰에 그냥 콜을 받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경치도 안 보고 계속 스마트폰만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기억도 안 나 사실 네. 내가 어딜 갔다 왔는지. 네,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가끔 구글맵이나 이제 구글 정보가 다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치, 그치. 뭐 그 박물관 같은데 클로징 시간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으면은 막 한참 갔다가 헛걸음하고 너무 기술에 매여서 기술이 뭔가 삐끗하면은 막 패닉에 빠지는. 그 뉴욕의 빌딩 숲에 들어가 있으면 또 못 잡잖아요. 그렇죠. GPS가. 그래서 내가 막 빙빙 어딘지 돌고 막 맞아, 이러면 맞아. 막 이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네. 갔다 오른쪽으로 제일 화가 날 때 뭐냐면요. 이 내비를 튀고 가는데 나는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도착했다고 지가 혼자 꺼버리니까. 맞아. 그때 진짜 화나. 어쩌라는 거야. 뚝 꺼버려. 저는 그리고 어머니랑 이제 여행을 가면 어머니는 약간 걸음이 느리시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이제 목표를 찾아야 되니까 네. 한참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걷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어머, 엄마가 없어. 안 보여. 없어졌어. 어머 꽃 구경하고 계신 거야. 뭐 그러거나 제가 너무 빨리 걸었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둘이 싸우고 스마트폰 때문에. 근데 GPS가 우리가 보통 군사 기술이 상용화돼서 우리 생활에 편의를 주는 거에 대표적인 네, 케이스죠. 맞아요. 네. 이게 원래는 항법 위성을 1978년에 미국이 쏘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위치 파악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1983년에 우리나라 그 대한항공 비행기가 소련 사할린 영공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격추당하지. 격추당하지. 그래서 이제 다 죽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실수로 들어간 거거든. 사실은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1984년 그 다음에 이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
이제 이거를 공개를 하자, 상용화를 하자. 그렇게 해서 상용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당장 되지는 않아요. 제 기억에는 클린턴 대통령 때 아마 그게 결국에는 상용화 그래요? 됐을 거예요. 평생을 GPS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 느낌은. 그 느낌 그렇죠. 옛날에 지도 봤던 때는 신경이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스마트폰 초기에도 GPS라는 기술 자체가 이렇게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은 GPS 기반으로 평점이 이루어지고 그치. 뭐 맞아요. 여러 가지가 다 아. GPS 기반이잖아요. 거기에 구글이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고요. 진짜 기술이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GPS 얘기하지만 GPS는 사실 미국 거고 미국 네. 시스템이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아. 시스템들이. 중국도 베이더라고 네.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인프라를 누가 더 많이 확장하느냐 이거 네. 갖고도 지금 싸우고 그럼 하고 저 있죠. 위에서 싸우는 거네. 위성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위성으로는 싸우지 못하게 돼 있고요. 위성으로 싸우면 진짜 요새는 우주 전쟁이 싸워야 된다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더 많이 자기네 시스템을 쓰게 할 거냐, 네. 뭐 이런 걸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도국이나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영향력을 아하. 굉장히 넓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GPS 얘기도 했지만 기술 발전하면서 또 네. 우리가 많이 편리해진 게 플랫폼 기술 때문에 네. 우리 택시 잡고 이러는 거 그렇죠. 예전에는 대중교통 택시를 다 탈 수 없으니까 네. 대중교통 수단 막 몇 번을 어디서 타야 되고 뭐 N 버스를 타고 어디서 네. 이런 거 미리 공부해야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플랫폼 택시들 워낙 많이 다양하게 네.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으니까 그거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서 딱 찾아보면 바로 딱 나오니까 맞아요. 지하철을 어디서 타고 뭐 심지어 몇 칸에 타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나와요. 그래서 빨리 버스가 간다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맞아, 다 맞아. 나오고. 근데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뭐 재밌는 걸 하나 읽었는데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네. 상관없나? 재밌어야 돼요. 미국에 우버 있고 뭐 네. 유럽에 볼트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누가 이제 태국에서 볼트를 잡아서 탔대요. 네. 근데 볼트 기사가 딱 탔더니 너 한국 사람이지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한국, 중국, 일본 다 비슷한데 네.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다 특징이 있다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제 택시를 부른 다음에 도착을 하면 그제서야 나온대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 항상 만만하게. 기사들이. 만만히 음. 느긋한 거잖아요. 또 일본 사람은 부르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대요. 계속 네. 도로하고 핸드폰하고를 막 번갈아 보면서. 한국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떠세요들?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네. 불러서 이제 택시가 오잖아요. 네. 그럼 자꾸 그쪽으로 걸어간대. 나 그래. 나 맞아. 나 한국인이야. 그러다가 이제 저 택시가 내 거다 하고 보면 막 네. 손을 내고 있다가 그렇죠. 도로에 내려서.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막 그쪽으로 걸어가는 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요. 하죠. 근데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또 우리 스마트폰 이게 나오니까 여행 어떤 그런 하는 방법 패턴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바뀐 것 완전히 같아요. 변했죠. 옛날에는 비행기표 사고 그럴 때 여행사 통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 나 유학할 때만 하더라도 탑항공. 있었어. 아니 진짜로 여행사가 지금도 있었어. 맞아요. 있어요. 네. 탑항공 지금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없어졌나? 하도 많이 안 써봐서. 근데 젊었을 때는 거기가 제일 싼 비행기표를 맞아, 판다고 맞아. 해서 늘 종로 이가에 탑항공에 가서 표를 끊었었죠. 근데 요새는 그냥 이미 옛날부터 인터넷으로 사는 건 익숙해졌고 그래서 여행사들이 사실은 패키지 여행 가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뭐 연결을 해준다든지 네. 항공권하고 호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되지. 그래서 여행 패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구나. 네. 그 개인적으로 혼자 다니는 경우들도 많고 그 구글 번역기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전혀 그 나라 언어를 몰라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렇게 손짓 발짓 섞어갖고서는 할 요즘 수도 AI로 통번역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되고. 근데 고령화가 되면서 네. 조금 여행사가 또 다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 게 이제 아까 뭐 그랩 이런 거 잡는 네. 거 얘기했지만 핸드폰에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네. 내가 있는 데를 또 이렇게 찍고 그래야 되잖아. 그렇죠. 안 보여. 잠깐 본인 얘기 같아. 안 보이고 그다음에 식당 같은 데 가도 네. 이거 이렇게 다 키오스크에서 막 이렇게 그거 막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안 되니까 되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빨리빨리 안 되는 거는 그래도 네. 뭔가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네. 해외 나가서 막 그런 걸 하는데 빨리 안 되면 좀 당황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령화 되면서 또 건강한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네. 건강한 노인분들 또 여행을 많이 다니시니까 이런 노인 대상의 여행사들은 오히려 또 많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들더라고요. 하나 차리실? 할까? 근데 내가 안 보여. 깃발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깃발 들고. 안 그래도 이번에 도쿄 가서
식당 갔더니 QR 코드로 메뉴 검색하고 맞아요. 네. 어. 거기서 이제 즉각 주문할 수 있는데 어려워. 사실 저는 좀 좋았어요. 왜냐면 일본어를 되게 잘하지 못하는데 그게 이제 QR로 되니까 이제 웨이터랑 뭐 말을 섞지 안 해도 않고 되고. 다 주문했는데 이게 저희 어머니 생각을 하면 폰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작고 카메라로 QR을 찍어서 또 이제 작동을 한다는 게 생소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하지만 정말 노인을 위한 어떤 방식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차리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근데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요새는 현지에서 이렇게 관광을 시켜주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 있거든요. 프로그램 같은 거 네. 해갖고 그리고 뭐 신혼여행을 왔다 뭐 그러면은 사진도 찍어주고. 파파라치식으로. 그렇지.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6, 7년 전인가 제가 저희 첫째랑 뉴욕을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얘가 미술을 좋아하잖아요. 미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마하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간 거야. 근데 물론 이제 내가 그냥 데리고 다니면 설명도 해줄 수 있는데 진짜? 보니 해강. 근데 거기 보니까 뉴욕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이제 유학생이 아르바이트식으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괜찮겠다. 그래서 뭐 한번 초청을 해갖고서는 했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남학생이었거든.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러니까 둘이 또 이렇게 죽이 잘 맞아갖고 막 얘기하고 떠들고 다니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 성공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유럽에서 그 가이드 해주는 자전거 나라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최근에는 앱으로 마이 리얼 트립 마이 맞아. 리얼 트립. 네, 그게 굉장히 성하더라고요. 그거였어 내가. 그 22년에 그 회사가 매출이 220억이나 됐대. 빨리 시작해야 돼. 이 여행 패턴도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내가 에펠탑을 봤어. 네. 뭐 개선문을 봤어. 뭐 여기서 끝나던 게 이제 진짜 그 히스토리를 듣고 맞아요. 여기에 무슨 뭐 일이 있었다 이런 거를 조금 더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더 여행의 격이 좀 높아졌다고 할까요?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워 리얼 트립 한번 차려볼까 우리? 그럴까? 너무 유사품이다. 야. 노인 대상 소송 들을 것 같지? 실버 리얼 트리? 실버 리얼 트립. 깃발은 내가 듣기 안 보이니까 나 깃발 들은 거밖에 못 해.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요새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고 우리나라 뭐 여권 파워가 뭐 2, 3이다 뭐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고서는 웬만한 데도 많이 간다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국력을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가 1위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적성국대에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비자 없이 여권만 들고 가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권 파워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나는 그 80일간의 세계 일주. 그 영국 여권? 그렇지. 프리패스. 프리패스. 이게 1873년에 나온 소설이에요. 한 151년 전에 나온 소설이거든.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다들 내용을 아시잖아요. 네. 뭐 포커 게임 하고서는 이제 내기를 걸어갖고 80일 동안 하냐 마냐 뭐 이런 건데 그 루트를 쫙 보면은 이렇게 이탈리아 쪽으로 쭉 내려가갖고 거기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갖고 인도로 가갖고 인도에서 당시 이제 횡단 열차 그걸 타. 근데 중간에 다 완성이 안 돼 있었어. 맞아. 그리고서 어찌어찌 코끼리를 타나? 맞아. 그래서 어찌어찌 가갖고서는 거기서 또 이렇게 딱 이제 나와갖고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거기서 뭐 싱가포르 들르고 뭐 홍콩 들르고 뭐 상해도 잠깐 들렀던 것 같은데 네. 뭐 그러고서는 이제 또 이렇게 요코하마 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던 거는 작가인 줄 베른이 과학 기술을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철도, 증기기관선 이게 얼마나 우리를 빠르게 돌 수 있게 해줬나 그렇죠. 뭐 이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와갖고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한 1년 전쯤에 다시 읽어서 생각이 나갖고 또 150주년이잖아. 그렇지. 이 대영 제국의 파워가 이랬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줄 베른은 사실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아. 주인공은 근데 영국 사람을 영국 하는 사람이지. 거잖아. 그러니까 프랑스 여권 갖고는 안 되니까. 비서는 프랑스 사람이야. 그치? 어떻게든 같이 또 다니던데. 아. 파르투르인가? 어머, 기억 나 요즘 좋다. 그런 거 기억 다 못해. 진짜 잘 기억이 안 나. 여행은 왜 다니는 거야? 기억도 못하면서. 에? 그냥요. 여행의 목적도 그때그때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뭐 쉬러도 가고 맞아요. 배우러도 가고. 그치. 네. 우리 이렇게 여행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 가고 싶은 생각 막 들지 않으세요? 넌 많이 갔잖아. 여긴 떠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계속 가고 있어서 말하기 좀 민망한데요. 계속 그래도.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인도로 가야겠다. 아, 인도로 진짜요? 가는 길. 인도 가보신 거죠? 인도 많이 갔죠. 많이 갔는데 여행으로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사실 여행으로 인도로 가기는 좀 겁도 나고. 근데 인도는 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가본 사람은 없다. 이게 인도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러니까 여러 번 일단 계속 저 한 가게 번 된다고. 어머. 별로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아요. 진짜 힘들어서. 한 번 간 사람은 있네요. 아파갖고 음. 가갖고 아니 한 번 간 사람은 없다 그랬는데. 한번 간 사람 없는 거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다 그랬어. 아, 사람이 아닌 것인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여러 번 가본 사람은 있고 저는 지금. 엄청나게 이제 자주 가봤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가서 좀 구석구석 보고 싶다. 이제 가보고 싶고 제일 하고 싶은 게 이제 겐지스강 크루즈. 아까 이제 선박 여행 얘기하셨는데 그거 한번 하고 싶어요. 난또 가서 마신다고. 겐지스강 빨래 하겠다는 줄 알았어. 아, 생각하는 게 전부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크루즈를 하고 싶은데 인도에 딱 내리면 형용하기 어려운 냄새가 나거든요. 메케하 맞아, 맞아. 이제 연기 냄새 같기도 하고 먼지 냄새 맞아. 같기도 하고 아. 뭐 등등 이제 그걸 맡으면서 한번 길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넌 어디 가고 싶어? 나는 사실 예전에도 갔었는데 로마를 가고 싶어 다시. 로마? 왜요? 로마. 우리 애가 가고 싶대요. 아, 우리 첫째 애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음. 런던을 가고 싶다 그랬을 때 런던을 갔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만약 다음 여행지로 유럽 중에 어디 가고 싶냐 했더니 로마를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로마 좋지. 그렇죠, 좋죠. 생각해보니까 로마 간지도 꽤 오래됐고. 그리고 일단 음식이 맛있고. 네, 그렇죠. 음식이 너무 맛있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잘 맞는 음식 같아. 이태리 그쵸. 음식들. 네. 네. 그리고 그때는 사실 너무 바쁘게 딱 일정 맞춰 돌아다니느라고 사실 뭐랄까 좀 여유 있게 감상을 못했어요. 미술관도 그렇고 박물관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뭐 로마를 간다고 하지만은 가면 이제 이탈리아를 가겠죠. 가면은 그렇죠. 조금 더 여유 있게 이탈리아 시골도 가보고 뭐 그러고서는 관광을 좀 해봤으면 이탈리아 관광청에 협찬을. 저는 그냥 바로 간다 그러면 별 준비 없이 간단하게 갈 수 있는 제주도. 오, 난 제주도 좋죠. 가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 음. 여행을 아주 안 다닌 건 아닌데 제주도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음식도 일단 네. 뭐 다 맞고 음식 가릴 것도 없고 가깝고 비행기도 뭐 1시간만 타면 되고 훌쩍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주 안 가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갈 그렇죠. 수 있는 곳. 뭐 그래서. 63빌딩 안 가는 거랑 비슷한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남산타워. 제주도 요즘에 많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네.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같이 가시게요? 그럴까요? 아니 그게 저 말고. 나? 네, 가족분이랑. 아니 가족은 우리 다 각자 도생. 아. 각자. 혼자 떠나시겠다. 혼자 그렇지. 혼자 가는 또 여행이 이게 제대로 된 네. 여행이 아닐까요? 그쵸. 외로울까? 아니요, 외롭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셋 다 취향이 사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가고 싶은 데도 다르고.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여행 컨텐츠를 함께 찍으면 또 우리가 굉장히 독립적인 여성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각자 가고 싶은 데 갈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갈 것 같은. 깃발을 내가 들고 있을게. 나 찾아와. 각자 갔다 와. 아니, 갔을 때 가시고 너도 갈 때 가고 나는 또 갈 때 가고 그러면 되게 다양한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3인분의 여행을 한 그렇죠. 번에 모으면 네. 괜찮네요. 여행 컨텐츠를 한번 나중에 그럽시다. 꼭 같이 찍어봐야겠습니다. 목적지부터 같이 한번. 거기 그게 합의가 돼야 돼. 그 합의가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자, 네, 오늘 그래서 사실은 원자 핵공학 박사님을 모셔놓고 기술 얘기를 하자고 해놓고 점점 산으로 가고 있긴 한데 기술 얘기 했어요. 네, 했죠. 유체역학에 네. 대해서 오늘 유체역학. 많이 배웠습니다. 아우 진짜 많이 배웠어요. 네, 비행기가 왜 뜨는지 이제 알았어. 금세 잊어버릴 거야 또. 벌써 잊어버렸어.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기술 이야기도 좀 섞어가면서 네. 주제를 좀 넓혀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지윤 전환이었습니다. 박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